또는 뭐 군청을 통해서 오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예. 오건 의료 관련 이 지역들이 제일 지금 큰 민원 사항이 우선순위가 뭐가 제일 높습니까? 의료 문제에 대해서.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불친절이에요.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. 병원이 불친절하다. 의원이 뭐 불친절하다. 뭐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제공과 이 수요자와 간에 뭔가 이렇게 합치가 안 되면 뭐 불친절로 느끼는 거죠. 어르신들은 그 예방주사 맞으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오후라고 안 놔준대.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지. 이게 불친절이야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환자 이송, 큰 병원 가야 되는데 이송하는 방식이 이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비싸서 왜 119 안 해주고 이러냐. 그래서 119는 이제 현장에서 병원까지만 하고 맡고 있고 병원은 그 병원이 알아서 해야 되다 보니 그 병원은 자기들 이제 부담하기가 싫으니까 그 민간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 부담으로 해갖고 이송을 하는 거죠. 근데 부안에는 그 민간 이송 구급 업체가 없어요. 그래서 김제에서 와야 돼. 30분 오는데 시간 버리고 그러니까 빨리 불러도 30분 기다려야 되는. 이 구급차를 이송할 때는 급한 상황인데 급하지 않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생긴 민원이 좀 가슴 아프게 좀 남아있고,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, 그래서 깝깝한데, 요즘은 뭐 응급의료 시스템이 뭐 몇 분 내에 어떤 처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평가도 하고 따지는데, 아니 병원에 가서 도착해서부터 몇 분이 아니라, 가기 전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그게 훨씬 더, 시간 단위가 훨씬 더 큰데, 이거 몇십 분 단위로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고려가 되지 않았던 거. 그래서 이송 문제,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 가면 된다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 이전에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은 별로 민원으로 접해 본 적은 없어요. 그런 건 없고 이제 부안군 내 민간병원 종합병원급이 하나가 있는데 응급실이 거기만 이제 운영을 하니까 갔는데 우리 병원에서 감당할 상황이 아니다. 큰 병원 가셔야 된다. 그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. 그러면 이제 또 불친절한 거죠. 흉증도에 상관없이 다 불러서 가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. 그렇죠. 흉증 상관없어요. 다 불러서. 네. 그러니까 119 구급대의 역할은 현장에서 병원까지야.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큰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이 병원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구급차에서 환자 내리기 전에 가서 구급차에서 보고 바로 대학병원 가도록 안내를 한 거죠. 그럼 119 구급대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 이 환자를 친절하게 봐준다고 내려서 응급실에서 보고 기본 처치를 하고 측정하고 진단했더니 이거 큰 병원 가야 되겠다. 그러면 119가 안 되고 가니까 민간 구급차를 불러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길어지니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죠. 너 때문에 시간이 끌었다. 이 병원 때문에 시간 끌어서 결과가 나빠졌다. 책임져라. 그래서 이 환자 이송 시스템은 국가가 이거 좀 해줘야 될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하고 최소한 이송을 위한 비용이라도 우리가 정부가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군 단위 사업으로라도 좀 검토해보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여기 병원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응급 흉증도가 뭐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? 그거는 판단이 안 돼요. 예를 들면 응급실에 지금 의사가 둘인데 한 분만 응급의학과 전문이에요. 한 분은 다른 과 전문이고 한 분 더 있었는데 또 한 분 일반이에요. 하루씩 당직을 서요. 그러면 이걸 응급의학과 의사를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알죠.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와 그렇지 않은 다른 과 의사가 근무할 때는 이게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건 다르죠.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도 백업 진료과가 제대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보고 그다음 판단해서 여기는 우리가 백업이 안 되니까 응급처치만 하고 큰 병원 보내자. 근데 그게 편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해줘야 응급의학과 의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날 다른 의사가 하는 날 당연히 퀄리티 차이가 나니까 이 병원이 환자 받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백업 진료과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과마다 또 과의 그 담당 주치들이 이제 또
그 전문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균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스텐트 시술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거고, 그러니까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19도 알고 있어서 바로 그냥 대학병원으로 갑니다. 그러면 이제 주로 여기는 익산 원광대학병원이 제일 가깝고, 안 그럴 경우는 이제 전북대나 전주에 있는 좀 다른 민간 큰 병원들도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다른 지역에는 뭐 그런 데가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분만 소아과 외래포함 그런데 이제 전문의가 뭐 없거나 모자라는 게 민원으로 꽤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관내는 이제 소아과 의사 2분, 산부인과 의사 1분 다 개업하고 있는데 소아과 의사 2분은 고맙게도 2분이 공동 개원을 해서 저녁에 진료를 하고 주말에도 진료를 하고 일요일도 진료를 해요. 그 달빛 어린이 병원에 완전히 귀중한 자원으로 그래서 인근 저 도시에서도 김제나 정읍시에서도 환자들 오기도 해요. 일요일 날 외래를 보러 오는 거예요. 소문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입원실이 없다는 거지. 입원 환자를 못 본다는 거예요. 외래만 보고 그런 약점이 있고 산부인과는 뭐 그냥 산과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시고 뭐 부인과 진료도 뭐 별로 그렇게 산과를 안 하니까 부인과 역할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야 진료 쪽으로 많이 방향을 전환하셔갖고 진짜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래서 산부인과는 그냥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. 기능적으로 우리 부안군이 작년에 출생 수가 153명이에요. 그 재작년에 132명에서 많이 늘었어요. 근데 금년에는 한 130명 정도로 줄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조금 늘었어요. 전국이 다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좀 늘었는데 그러니까 분만 건수로 따지면 뭐 하여튼 작년에는 150건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제가 과거에 삼척에 있을 때 보면은 그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산과 외래를 폐업했던 분 말씀을 들어보니 1년에 최소한 70건 넘어야 그 생존권이다. 그보다 줄어들어서 자기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다. 그래서 문을 닫는다. 그러셨는데, 여기 이론상은 산부인과가 한 군데 정도는 가동이 돼도, 근데 요즘은 또 그냥 단순 그 서비스만 갖고 안 되고 산후조리원하고도 연계가 돼야 돼갖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동부의 남원, 서부에는 정읍에 그 산후조리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도립으로 그래서 권역별 산후조리원으로 그렇게 돼서 근데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해요. 이제 부안에 있는 분들은 유지분들은 왜 부안을 유치하지 못했냐? 근데 응급의료 중진료권이 정읍권으로 묶여 있어갖고 정읍 아산병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진짜 현장에 와서 좀 지내본다면 그것도 부안 사람 다르고 정읍 사람 다르고 친하지만 다르다. 그 서울서 오다 보면은 김제시에서 동진강을 건너서 부안으로 들어올 때 이건 다른 땅이지 길제 옆 땅이 아니다. 그 심지어 그 식물 분포도도 부안까지 북방 한계선인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인접한 시군이다라고 해서 이 문화적 그런 생활상이 그렇게 비슷하게 유유상종하듯이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왜 우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한 현장의 분위기를 감안한 어떤 전략적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무슨 다른 지역도 그렇고 뭐 이것도 사실은 보면 서울 중심, 또 중앙정부 중심에 관심이 있는데 지역에서 이제 민간병원에서도 의사 구하기 어렵다. 뭐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달라고 해서 의사 구하기 어렵다. 또 여건이 나빠서 누가 안 살라고 한다. 누가 거기 살겠냐.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사 구하기 어렵다. 뭐 의정사태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안에서는 그런 민간병원에서 또는 뭐 개업하는 것도 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그런데 의사 구하는 거 또는 의사들이 와서 개업을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개원가, 그러니까 의과만 얘기를 하면 개원가는 제가 와서 3년 동안에 한 곳이 늘었어요. 한 곳이 늘고 또 한 곳이 또 닫았네. 그래서 그 숫자가 25개소가 이제 변화가 없고, 병원 쪽은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, 정말 지금도 그 관내 하나 있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3분이 이제 연말에 퇴직을 하겠다.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, 지금 못 구해갖고 지금 대안을 못 구해서, 마취과 의사가 나간다고 하는 게 수술을 못할 것 같으니까, 대표 원장님이 그 걱정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. 못 구한다는 거죠. 자꾸 급여 수준은 올라가는데, 어느 정도 올라가도 구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한숨을 놓을 건데, 그렇지도 않고, 못 구하는 건 또 여전하고, 그래서 아마 병원협회 뭐 이런데 모임에서, 그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고, 그러는 게,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병원 일단 돌아가려면 의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, 그게 어려워서 특히 아마 이런 농어촌 지역 쪽에는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. 병원 이야기하니까 이제 인구가 자꾸 줄면 병원에도 아무래도 이제 무슨 환자 수가 줄어들 거고 또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던 것도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 뭐 전문의가 없어진다고 해서 안 하는데 여기는 병원 하는 분들이 뭐 전망이 어떻습니까? 병원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 분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단 늘지가 않는데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. 함부로 못 옮기는 거죠, 사실은.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. 그 전북특별도내에서는 옮길 것도 없고, 다 마찬가지 상황이다 보니까. 그래서 이동도 별로 없고,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좀 물어봤었어요. 인구가 매년 1000명씩 줄어드는데, 그 외래 환자도 줄지 않느냐.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. 딱 같은 비율로 줄고 있어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. 그래서 그 실제로 개원가에서 얼마 전에 그 작년 폐업을 하신 분이 안과 선생님인데 안과 의사가 2분이 있었거든요.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문을 닫으신 거예요. 근데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70도 되기 전에 개원가에서 문을 닫은 경우라,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이 진료 수익과 이 나의 삶의 수준이 괜찮은 건가 고민하다가 이쯤에서 이제 접자 그러셨는데 이분이 한 1년쯤 쉬다가 지금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으로 가셨어요. 거기서는 보건의료원장을 못 구해갖고 의사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놀다 보니까 이게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이제 가셨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개업하는 사람들은 개업 원장으로서 그 관리해야 될 수많은 잡다한 일들과 의사결정과 이런 것들이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데 그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직 내에 들어오면 수입이 적은 대신에 신경 쓸 건 훨씬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. 근데 병원의 경우는 의원하고 달라서 환자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자를 본다. 병행을 못하게 되는 환자 수가 줄어들면. 이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그보다 작은 병원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. 그 작은 병원 쪽에서 그 응급실을 운영을 했다가 지난 봄에 응급실을 폐쇄했어요. 도저히 적자가 나서 응급실 운영 못하겠다. 그랬더니 이 종합병원마저도 우리도 응급실 폐쇄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응급실 운영을 유지해 달라고 운영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요. 그랬더니 이미 그 전국적으로 몇 개 군 지역에서 시지역은 김제가 있었던가 모르겠는데 그 대개 군 지역에서 병원이 하나밖에 없고 이런데 운영이 어렵다. 그래서 역할을 줄이려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버텨달라. 그래서 지금 그 매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인구가 더 줄면 계속될 텐데 혹시 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시간은 조금 먼 시간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,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 머릿속으로서는 답을 제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막연하지만 아무튼 이 현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.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다. 이게 완전히 진짜 뭐라고 그러나 사막화처럼 사람이 못 사는 곳. 그때 의사들은 가서 살라. 그럼 당연히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주민들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울릉도 정벌 해갖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꾸 해적질 한다고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을 소개시켰다고 그러잖아요.
그래서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나와 있어 살아야 나쁜 짓을 안 하는 거다. 그런 것처럼 농어촌 지역이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다 빼라 그러면 주민들.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 살 곳이다라고 하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, 그거를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답을 찾아줘야지.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. 왜 농촌에 문제가 많은데 농민들이 가만히 있느냐? 그래서 그랬습니다. 항의를 하려도 항의할 기운이 있어야 항의를 하지. 고령 인구,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%인데, 그래서 노인들 한 60%가 독거노인인데, 그러니까 재택으로 사업도 제대로 될 수가 있겠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. 노인 부부면은 특히 이제 할아버지가 아플 때는 재택으로 서비스 가서 할머니 보고 이런 걸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게 되는데, 할머니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문하면 해줄 게 없어요. 도우미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냥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세요. 이렇게 돼야 되지. 그 결정도 여기 현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가 있는 자식하고 연락해야 돼. 예, 그런 문제들을 정말 면밀히 고민한다면 사업이 성립이 될까? 따라서 현장 행정에 답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현장에 와서 좀 보시고 관찰을 더 해보고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또 수도권 중심으로 있는 정책 담당자나 연구하는 학교나 뭐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맨날 병원 좋은 병원 이용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 할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역에 있는 보건기관 책임자로서 혹시 부탁하시고 싶어요? 전에 어느 대학병원의 사무국장님을 만났는데, 그분이 처자식들이 그 이제 아빠 빼고 지방에 놀러 갔는데 애가 아파갖고 지역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. 그래서 걱정된 마음으로 이제 밤에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환자는 수십 명인데 밤에 사파랗게 젊은 간호사 한 명이 그냥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봤더니 이게 간호사도 아니고 또 간호조무사래. 그래서 병원 사정을 더 물어보고 당장 퇴원하겠다. 그래서 그 밤에 환자를 싣고 서울 자기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입원을 시켰다고. 시골에 있는 병원은 병원이냐. 그래서 저는 의료 정책을 다루는, 제도를 다루는 분들은 현장을 정말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. 포장된 모습이 아니고 정말 날것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제대로 알고 판단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, 결정 내리지 마라. 그걸 좀 권하고 싶어요. 제발 부탁입니다. 현장에 와보세요.